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요즘에 아주 핫한 강핫공님을 모셔보고 너무 핫해서 불이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불이라고 제가 하긴 했는데 파이어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일단 자기소개 한번 먼저 해주시죠. 예,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저는 독일에서 한 20년 정도 산 사람이고요. 이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동안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파이어를 했습니다. 네, 단테님이 조금 전에 파이어를 불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사실 파이어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는 경제적 자유, 네, 그리고 조기 은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8세 나이에 조기 은퇴를 했고, 그 경험담 플러스 저 비슷하게 그 파이어를 하신 분들 20명의 인터뷰를 담아가지고 이 책을 냈습니다. 당연히 김단태님도 여기 들어가 계십니다. 네, 제가 이거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뭐 경제적 자유 조기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제는 20명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근데 파이어가 뭐 방금 뭐 경제적 자유 조기 은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예를 들면 일단 뭐 금액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액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요. 저는 그거를 연 지출 25배 또는 20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40세 전에. 자,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50세에 은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retire early, 그러니까 조기 은퇴라고 보기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50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시거나 당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40세라고 제가 대충 잡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통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것 같습니까? 하면은 20억이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4%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 재산의 4%를 매년 쓰면은 그거 가지고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다, 뭐 대충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바꿔 말하면은 연 지출의 25배 정도를 모아 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은퇴를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다라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은 25배니까 한 10억 정도인 것 같고, 좋습니다. 아까 20억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뭐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쓴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20억이라는 거는 상당히 넉넉한 금액이죠. 왜냐하면은 가족이 있어도 사실 8천만 원이면은 꽤 괜찮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좀 만만치 않은 금액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나 이제 사람들 보면은 연 8천 무조건 넘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쓰는 금액들이. 그런데 제가 조금 이거는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우리가 파이어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제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리타이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간에 정의나 약간 생각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혼동하는 이유를 좀 얘기해보면, 조기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뭔가 하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상품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과연 리타이어냐, 그럼 이것은 과연 이런 어떤 의문들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단테님도 회사 대표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로도 그쵸.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말하는 여기 retire early, 그러니까 그 조기 은퇴라는 거는 사실 내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일에서 은퇴하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면 24시간 동안 게임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뭔가 하는 그 일이 돈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화해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저는 약간 본인이 주체적으로 일을 해도 파이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90%는 그냥 억지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랑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이 틀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음악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음악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뭐 콘서트 돼가지고 BTS가 되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 텐데, 대부분 예술가들은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분들도 현실과 타협해가지고 딴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파이어를 하시면은 그분 돈은 못 버시겠지만 다시 또 음악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나를 힘들게 했고 내가 원치 않던 일에서부터의 은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진짜 아무것도 안 했던 파이어 시기가 저는 그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네, 거의 뭐 2, 3년 정도 파이어를 했었는데, 이런 파이어를 하게 됐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2010년쯤에 친구가 창업을 하자라고 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전엔 대기업 다니고 계셨죠, 그죠? 엘모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엘모 기업 되게 좋은 회사예요.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엘모, 네. 엘모 되게 좋은 회사인데, 예전에 제가 엘모 기업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라는 게 뭐였냐면, 그냥 공부를 잘 하면은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직장인으로 살아라, 일반적인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사고 방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을 좀 하고요. 맞아, 그게 코리안 테크트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죽어라고 새벽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죽어라고 공부한 다음에 대기업 또는 이제 좋은 기업에 가서 또 죽어라고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면은 죽을 때까지는 뭐 그래도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사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보통 테크트리 끝나고 나서 치킨집을 차리고 망한다는 게 다음 테크트리라는 거. 그 우리나라 실제로 자영업자 비율도 높기도 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창업을 하는 건 저한테 되게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물론 창업 자체가 잘 됐던 것도 있는데, 창업을 하면서 시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사실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체득했어요. 아, 그죠. 취업하시기 전에는 주식회사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회사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 창업 전에는 그냥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나 보다 약간 이 정도의 감만 있는 거지, 소유권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네. 그 소유권이 어떻게 보면 주식이잖아요. 그 소유권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나눠지고 어떻게 배분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좀 없었다가 좀 창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체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창업한 회사가 되게 잘 되면서, 물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카카오가 인수를 하면서 분위기가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가 되게 작은 회사였다가 카카오가 결국 상장까지 가면서 완전 다른 회사가 됐는데, 카카오가 그렇게 많이 커지면서 제 인생도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사실 카카오가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너무 잘 해줬고 너무 좋은 회사였는데 스스로가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할 의지를 상실하게 됐어요. 좋은 회사이고 일도 뭐 그럭저럭 재미있으셨던 것 같은데 왜 의욕을 상실하시게 되나요?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싫고, 그러니까 이게 몸의 현상으로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머리는 그래도 가서 개발하고 싶은데. 오, 머리는 맞아요. 나 근데 머리는 좀 몸은 안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네. 나 카카오 너무 좋은 회사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너무 많고, 왜냐면 네. 어쨌든 제가 카카오 초기 멤버였기 때문에. 그죠. 친구들 다 거기 있고. 네, 제 친구분들도 많고, 네. 100명이었던 회사가 3,000명이 되고 나면은 초기 멤버가 약간 회사에서 조금 인정받는 게 있어요. 회사 생활하기 진짜 편해요. 그냥 큰 회사랑도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왜냐면은 이제 거기 C레벨들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제가 원하면은, 물론 뭐 지금은 저도 이제 뵙기 힘든 분들이긴 한데 당시에는 그래도 네, 좀 네. 뵀었으니까 그죠. 당시에는 네. 뭐 TF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래서 많이 뵙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성적으로는 이 회사가 너무 좋고 회사 생활하기 좋은데 딱 문을 열고 딱 출근하려고 보니까 공원에 가고 싶어요. 네. 오, 공원을 가고 싶고, 꽃 구경 가고 싶고, 출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성은 여기 너무 좋고 진짜 분명히 여기만한 데가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약간 감성의 AI 감성네? AI가 감성을 배울 수 있어요. 진짜 그거는 기억이 많이 남는 게, 판교역 근처에서 점심시간에 딱 하늘을 봤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딱 약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장 이후에 이제 그런 감성이 많이 생겨서 제 머리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여기가 좋은 회사인 거 알매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게 됐고요. 같이 가신 파운더들도 다 그렇게 나가셨나요? 어때요? 네. 완전히 저랑 똑같이 나간 건 아닌데, 저랑 이제 공동 창업했던 사람들은 여러 명 있었잖아요. 시기는 다르지만 다 나갔어요? 네, 결국은 다 카카오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 이미 다시 또 재창업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놀았다고 했잖아요. 네. 저랑 비슷한 시기에 논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제가 네. 놀 때 저 혼자 논 건 아니고, 네. 이제 같이 저랑 노셨군요. 비슷하게 나왔던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같이 놀 사람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노시면서 그렇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왜냐면은 네. 이게 결국에는 이게 같은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랑 비슷한데, 결국 사람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아야지 소비만 하는 삶을 살면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행도 다니긴 했는데 여행은 약간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별로 재미없네. 네, 여행을 이제 한 달 가봐서 알았어. 항상 짧게 다녀서 여행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한 달 가니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빨리 체력 그냥 그렇고, 네. 밥 먹고 싶고 그냥 집에 빨리 가서 가고 싶고, 네. 집에 가서 그냥 늦잠 자고 싶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랬던 시점이 있는데, 물론 한 번쯤은 있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별로였다고 생각하는 건, 돌이키고 나니까 네. 그때는 순간순간 잠깐 뭐 좋았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돌이키고 나니까 그때 한 거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사람이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 내가 과거에 이제 했던 일들 그런 것도 되게 삶을 살아가는데 발판이 되는데, 네. 너무 한 게 없으니까 인생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일을 다 찾아 나서게 되는데, 물론 제가 모르는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시 일을 하더라고요. 약간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하루하루 뭘 하면 의미도 있고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투자와 관련된 회사도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고 계속 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난태님은 스타트업 쪽에서 아무래도 불을 일구셨잖아요. 사실 스타트업에서 불을 일구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거기 투자를 하든지, 두 번째 거기서 일하든지
하든지 그 두 개 방법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개인이 그런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하는 게 사실상은 어렵죠, 그죠?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바라보는 큰 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투자랑 사업은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투자 아니면 사업인데 네, 그렇죠. 사실 그 두 개가 되게 비슷한 면이 너무 많고 투자를 하듯이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듯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이 워딩은 버핏도 했던 워딩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직장을 선택할 때 나라는 자산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쵸. 직장에 들어간다는 네, 거죠. 그쵸. 시간이라는 나의 자원을 어떤 직장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직장을 선택하면서 나라는 자산이 더 커질 수 있느냐, 네네. 극대화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저는 직장을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보면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쵸. 이 직업 자체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산업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 그 산업에 대한 네네. 투자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스타트업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했던 케이스고 근데 꼭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스타트업에서 사람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네. 내가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네. 스타트업에는 합류할 수 있고 그 스타트업에 합류를 했는데 그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실을 같이 받을 수 있으면은 저는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얼리 스테이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레이트 스테이지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얼리 같은 경우는 아마 리스크도 높고 나중에 리워드도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맞습니다. 레이트는 이제 리스크로 적은 편 나중에 받는 것도 훨씬 더 적겠죠, 그죠? 그런 맞아요. 거죠.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초기 기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마치 초극소형주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왜냐면 초소형주가 시가총액 100억에서 100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만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대형주에 투자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그런 것처럼 스타트업을 바라보실 때도 내가 얼마나 이제 리스크를 추구할 거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뜻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돌이켜서 보니까 개발자로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뭐 멤버가 5명밖에 없는 그런 회사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멤버가 네, 7, 네. 8명이긴 했는데 어쨌든 정말 적은 멤버의 회사 내일 당장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회사에서 그쵸. 시작했고 당연히 저도 한 1년 동안은 저는 월급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뭐 돈도 없었고 어쨌든 커리어에 엄청난 극단적인 모험을 한 거죠. 근데 뭐 각각 스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한 3시간 해야 돼.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이제 선택권들이 있으니까 스타트업에 내 시간을 투자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초기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성숙한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중간 단계들 기업들도 스타트업 사실 얼마든지 많고 조금 더 팁을 드리면 괜찮아 보이는 스타트업 있으면 그냥 메일로 연락하세요. 이게 대기업이 아니라서 스타트업은 좋은 사람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뽑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좋아 보이는 스타트업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좋은 스타트업은 뭐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사실 스타트업도 아니지만 뭐 좋은 회사라는 거는 저도 알겠거든요. 내가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스타트업을 선택할 것이냐. 네, 그죠. 이거 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인데 아주 짧게 생각하면 결국 파운딩 멤버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누구냐. 아주 단순하게는 창업자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 책이라고 하죠. 네. 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창업자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창업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오케이. 네. 최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과거 이력을 보는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인가. 과거에 네. 어떤 일들을 했었는가를 가지고 뭐 아니면 이제 인터뷰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추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퀀트는 이렇게 하진 않지만 주식 투자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랑 좀 비슷한 방법 아닙니까?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가, 네. 매출이나 순이익이 팽창하고 그쵸, 있는가, 그쵸. 뭐 시가총액 대비 싼가, 뭐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재무제표 같은 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 파운딩 멤버들이랑 팀에 대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이 회사가 하는 산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진 않지만 보통은 뭐 엑싯을 좀 여러 번 한 멤버고 아, 이게 중요한 거죠. 일단 그 딴 데 창업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거는 네. 되게 좀 의미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이 사람이 한번 잘하긴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가능성이 높긴 그러니까 하겠죠. 뭔가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사실은. 뭐 네, 일종의 그쵸. 트랙 네. 레코드라고 할 수 그쵸, 있죠. 그쵸. 투자자로서 워렌 버핏 좋은 투자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 그렇죠. 70년 동안 돈 벌었으니까. 그러잖아요, 사실. 네, 그런 그쵸? 거잖아요, 사실. 네네. 그 뭐 이 사람이 5년 동안 어쨌든 뭐 시장 대비 초과 수익 달성했어. 그럼 그래도 뭐 좋은 투자자라고 물론 기간은 그쵸. 짧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아무리 운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스타트업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5년 동안 해가지고 전에 스타트업에서 뭐 엑시트를 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또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일단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첫 번째. 네, 네. 혹시 뭐 딴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실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네. 뭐 대표에 대한 멋진 인터뷰를 언론에서 봤다 하더라도 보통은 다 멋진 얘기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이제 자플래닛이나 뭐 크레딧잡 같은 사이트 같은 거 보면 스타트업 정보가 좀 더 나와요. 네. 그래서 입사율, 퇴사율 같은 정보가 나오고 네. 자플래닛 같은 거 보면 그 회사를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이 쓰는 댓글들 같은 걸 좀 볼 수는 있어요. 물론 거기서 쓰는 거는 많진 않아요. 그 대체적으로는 좀 별로 안 좋은 안 좋은 많죠. 댓글이 예, 많아요. 네. 그 바이어스는 있다고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네. 완전히 아는 사람이 없으면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부딪혀 보시는 게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것도 회사를 여러 군데 다녀봐야지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가 만약에 페이크면 어떡하냐. 대표 네, 말하는 네. 거 다 예. 뻥이고 다 구라면 어떡하냐. 아니 뭐 멋진 얘기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쵸. 예. 대표 중에 멋진 네.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아, 그렇죠, 사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 멋진 예. 얘기만 해. 그렇죠. 직원 오면은 야근 시키고 돈 안 줄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네. 전 퇴사율 같은 거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하고요. 네. 완전히 진리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인들한테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건너 보통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대충 소문이 들려와요, 이 회사에 대한.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저는 좀 감이 좀 잡히는 편인데 사실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도 비슷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약간 뭐 이 회사 어때, 저 회사 어때 막 이렇게 서로 막 얘기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적 네트워크가 없으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면 컨트 하는 거죠, 그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모르면 예, 이제 그렇죠. 네. 펀트를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인생의 결정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생각보다 그리고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스톡이 그 스톡이. 수많은 스타트업 중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라서 네. 계속 찾아보시면 돼요. 분위기가 좋은 데는 좀 다르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파운딩 멤버가 막 나가 이제 이런 데가 이제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 경우고. 아, 자기들만 싸우고 나가고. 네, 자기들끼리 네, 네. 싸우고 예. 막 나가고 네. 그리고 한 2, 3개월만 다녀봐도 대충 감은 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회사가 그렇죠. 어떤 네, 분위기다. 그렇죠.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회사는 그럭저럭 잘 되는데 대표가 전부 다 나 혼자 꿀꺽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그쵸, 그래도 그쵸. 직원들한테 뭔가 리워드를 주는지 그쵸. 그런 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왜냐면 것도- 얘가 부자 되는 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실. 예. 그런 성향도 사람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별 종목 투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채널에 가끔 나오죠. 뭐 DP 같은 경우도 한 종목 사면은 5년 막 이렇게 갖고 있는데 네. 아니 5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고민해서 결정하겠어요. 맞죠? 그렇죠. 하나 사면 5년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한 직장 들어가면 그래도 5년 일한다 약간 이 생각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긴 기간 어쨌든 일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투자해서 한 종목을 정말 신중하게 고르듯이 물론 신중하게 안 고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네. 직장을 내가 고를 때도 되게 신중하게 저는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은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은 곳은 이제 그런 스타트업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얼리 스테이지 쪽에는 이제 하이 리스크이긴 하지만 하이 리턴이 가능한 거고 거기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라고 좀 이제 소개해 주신 거네요. 3%의 남자 아닙니까? 3% 이제 저녁 시간대를 담당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되네. 알아서 막 정리하고 있네요, 이게. 알아서 이러고 있네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좀 오래 저희는 꽤 오래 본 사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영상도 같이 찍어봤는데 예, 그죠. 예. 아 이게 바뀌었어. 아, 그래요? 이 정리를 해주시네 이제 자연스럽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직장 선택을 얘기를 했는데 네. 책에서도 사실 제가 얘기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너는 무조건 사업으로 성공해라 혹은 좋은 스타트업에 합류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투자로 승부를 볼지 아니면은 스타트업이나 내 본업으로 승부를 볼지 어떤 걸로 큰 업사이드를 만들지를 그거는 조금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직업마다 매우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면은 사실 업사이드 포텐셜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근데 반대로 다운사이드도 별로 없어요. 제가 그쵸. 팽팽히 놀고 아무 일을 안 해도 똑같은 월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투자나 이제 부업으로 승부를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잘하면 내 스톡 옵션이 100억이 될 수 있다 하면은 거기서 몰빵해가지고 죽어라 하는 게 맞겠죠, 아마. 어떻게 보면 황공님은 직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로우 리스크의 직장이었고 직장이 안정적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집중을 하면서 파이어를 하신 케이스인 거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딱 어떻게 보면 황공님이랑 그 점에서 완전 반대인데 저 완전 극반대죠, 사실. 네, 저는 네, 네. 사실 이거 투자 창업하고 있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번 돈 갖고 제가 생활비를 하거나 저희 회사 자본금에 넣었기 때문에 예, 예. 전 돈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할 돈도 없었고 네, 그렇죠. 사실 멤버가 8명밖에 없는데 6시네 나 집에 가야 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게. 예. 그쵸. 스타트업은 뭐 일주일에 제가 대충 세봤는데 100시간 계속 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네. 첫 번째 창업했을 때는 100시간 계속 넘게 일했었던 그쵸. 기억이 네, 나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파이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고 그걸 목표로 하신다면 노선을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최악이 뭐냐면 커리어로 나는 승부를 보겠어 라면서 리스크가 높은 커리어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투자를 막 엄청 열심히 해. 물론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양쪽을 정말 다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인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집중력은 늘 한계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투자는 투자대로 망하고 네, 일도 안 직장은 되고. 직장대로 네. 망하고 그쵸.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특성에 좀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이다? 그러면 투자해서 모험을 하시고, 직장이 되게 위험하다? 그럼 오히려 직장에서 모험을 거시되 투자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전체 리스크 프로파일을 약간 맞추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투자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한 발짝 뒤로 가면 내 전체 커리어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가끔은 연락들도 오고 하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간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내 몸을 걸어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에 취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맞다. 이것도 얘기 안 했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VC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해요. 뭐 여러분들이 알만하신 건 뭐 소프트뱅크, 카카오 벤처스. 어쨌든 1차적으로는 그런 VC들이 자금을 모집을 하거든요. 이걸 LP들이라고 하는데 LP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요. 아, 우리가 펀드를 조성할게. 그쵸. 거기 개인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10억이 넘어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네, 금액도 커야 되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도 커야 되는데 잘 나가는 VC는 자리가 없습니다. 아, 그냥 자리 자체가 없고.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30억 있다 하더라도 뭐 거의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약간 뭐 코카콜라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카콜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한국 콜라도 있을 수 있고, 안양 콜라 뭐 이런 거요. 네, 단테 콜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매장 갔을 때 코카콜라를 선택할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창업자도 똑같아요. VC 중에서 내가 들어본 VC 네. 아니면 엄청 유명한 VC가 투자한다고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VC가 연락이 와서, 어차피 이왕 얘기했으니까 뭐 소프트뱅크랑 뭐 그냥 카카오 벤처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할게요. 그냥 거기 안 있어요. 네, 제가 그냥 좋은 관계. 참고로 이 두 회사를 얘기한 이유는 제가 투자를 받은 적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면은, 소프트뱅크랑 카카오 벤처스에서 연락이 오면 오케이인데, 만약에 단테 벤처스에서 연락이 온 거야.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잖아. 네네. 그러니까 창업자가 여기서 투자를 안 받거든요. 창업자들 입장에서 VC를 많이 가릴 수밖에 없고, 아, 그죠. 네. VC를 가리게 되면은 좀 티어가 떨어지는 VC들은 좀 힘들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티어가 떨어지는 VC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안 드는 스타트업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집행해야 되니까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티어가 낮은 VC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안 나오겠네요.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돌아가면은 사실상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네요. 그럼 결국은 이제 돈보다는 이제 몸빵으로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네요, 그죠? 오피셜한 루트가 그런 VC에 내가 출자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면은 방법이 사실 좀 애매하죠.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창업자가 있어. 내가 아는 스타트업 창업자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투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죠. 네. 내 친구. 네, 내 친구한테 투자하는 지인.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내 친구가 잘할 거라는 가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제가 VC 쪽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그들만의 시장이야, 진짜. 완전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래서 인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맥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차라리 그냥 일반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인맥이 없는데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죠. 이게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는 것만 집중한다. 내가 잘하는 거랑 못하는 거 구분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 워렌 버핏도 그만 하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 안다. 이렇게. 서클 오브 컴피터스라고 그죠. 이제 네. 워렌 버핏 표현하잖아요.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것만 수용을 해야지, 인맥이 없는데 내가 인맥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싶다, 이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추시는 게 맞지 않나. 인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스타트업 투자를 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인맥이 필요 없는 투자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제 상장 주식을 한다든지 자산 배분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한다든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이 커지면은 결국 그 자산 때문에 새로운 인맥이 생길 가능성이 사실 또 되게 높죠.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파이어 하면서 황공님도 그건 책을 쓰셨던데, 만나는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맞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 친구들은 좀 덜 만나고 소원해질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인연들이 그걸 다 채워가더라고요, 이게 보통. 예. 근데 이거는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파이어를 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좀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님도 이건 비슷할 텐데, 유튜브를 하니까 또 엄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파이어만큼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만나기 예전에 어려웠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몰랐던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는 게 행복이라면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뭐 그렇죠. 행복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로운 기회가 나오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예. 기회도 예. 기회고, 딜 같은 게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그 딜 중에서 상당히 좋은 딜도 있고요.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이제 나한테 들어온 딜이 빵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맞아요, 10개가 들어와가지고 3개를 받아들이면 그게 저한테 득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지출 쪽은 이제 뭐 지금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실 것 같은데, 요즘도 그 한 월 200 정도로 생활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그 200보다 좀 더 쓰는 것 같아요. 한 3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특별히
특별히 더 소비를 더 하는 편은 아닌데 여기 너무 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약간 명함 내미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냥 사실- 저는 먹는 거는 그냥 막 쓰긴 하거든요.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자산이 그래도 몇백 배는 뿌셨는데 지출은 같이 몇백 배 불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출은 뭐 한 1.5배 정도 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1.5배 정도. 뭐 그냥 가끔 뭐 택시 타야 되면 택시 타고 뭐, 네, 그죠. 네. 옷이랑 밥이랑 뭐 없잖아. 딱히 지출할 게. 그래서 그럼 요즘은 투자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 투자는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가장 크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전통 자산,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원래대에 들어있는 그 네, 그 올레더도 자산들이요? 있고 네. 올레더 외에도 그냥 제가 주식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부동산도 좀 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부동산도 있고 저는 약간 다 흩뿌려 놓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스타트업 투자도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스타트업이시잖아요, 사실은. 스타트업 네. 하고 있기도 한데 또 네.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를 그러니까 완전 비상장 회사들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자산들의 투자를 사실 하고 있어요. 진정한 원래더군요, 한마디로. 이거 자체도 좀 올레더스럽네요. 예. 그냥 제가 보기에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가장 높아 보이면서 제가 장기간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또 그냥 요즘에 저의 재미는 좀 다른 스타일의 투자를 해보는 거. 어떤 거요? 제가 원래 이제 퀀트 위주로 좀 더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퀀트를 줄이고 그냥 네. 제가 재밌어 보이는 종목들 이런 것들 조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개별주 같은 거요? 네네, 개별 종목들도 조금 열심히 좀 보고 있어요. 제가 네. 요즘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아, 진짜요? 네. 산업들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한번 궁금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투자업에서 주로 종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투자에 아직도 담을 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은 것 같고 그분들한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거. 많은 분들이 담을 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소액이어서 그렇거든요. 사실 근데 소액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회사 다니면서 착실히 돈을 모아가지고 1억 2억 됐는데 그래도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더 문제인 거고 심지어 아까 치킨집 얘기도 하셨는데 치킨집도 똑같아요. 치킨집을 내가 할 수 없는데 큰 금액을 한 번에 투자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는 가게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스타트업을 창업해봐도 치킨집이 왜 망하는지 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데는 네.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내가 치킨집 창업하면 사람들이 오겠지 막연하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치킨집을 할 거면 적어도 치킨집 알바는 6개월 정도 해보고 아, 그렇죠. 저는 네. 뭐가 문제고. 동네 네. 치킨집 알바를 돌아가면서 다 해볼 것 같거든요. 내가 네. 치킨집을 할 거면은. 그래서 그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해보고 사장님이 뭐 매출 얼마 나오는지 알려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뭐 얼마나 어디서 들었어요, 뭐 인테리어 어디서 했어요. 난 치킨집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보고 치킨집 목이 어디가 좋은지 계속 발품 띄워서 알아본 다음에 그쵸. 한 1, 2년은 치킨집에 대한 최소한 공부를 하고 치킨집을 창업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쵸. 네. 안 그래 사람들이. 그냥 네. 치킨집 떡 창업을 하니까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착실히 1, 2억을 모은 것까지 너무 좋아요. 네, 좋은데 그거를 되게 무책임하게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투자를 내가 시작하려고 보니까 돈이 1, 2억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감이 안 오는 거죠. 뭘 해야 왜냐면 될지 모르니까. 네. 투자를 안 해봤거든. 진짜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냥 덜컥 결정을 내려버린 거거든요. 또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이거 불려줄게 원금 보장하고 그렇죠. 50% 줄게 이거에 이제 내가 그래서 1, 2억이 네. 생기기 전부터 투자를 해야 돼요, 사실. 아 그것도 명언이네. 그러니까 소액부터 무조건 투자를 해야지. 큰 금액일 네. 때 내가 이걸 운용할 수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게 전부 다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근데 그거를 조그만 돈으로 하면 데미지가 사실 별로 없죠. 날려봤자 100만 원이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가장 안타까우신 분들은 진짜 퇴직해가지고 퇴직감으로 그런 매칭을 해가지고 날리면은 그러면 이제 세컨드 라이프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못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그냥. 아까 제가 소액 얘기도 했던 게 제가 이런 분들도 조금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1, 2억 엄청 큰 돈인데 이거를 모으는 것까지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은 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1, 2억을. 그렇죠. 은퇴를 당했어요, 회사에서. 너 네. 나가 해가지고. 네. 그럼 이제 진짜 퇴직금 받아서 4억 해가지고 잉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파이어 하신 분들이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한국님이 20명을 만났죠. 파이어의 책을 쓰시면서 20명을 만나보면서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이 많습니까? 투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사실, 만나본 사람 기준으로. 창업하신 분들은 한 4-5분 정도 만난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직장 출신이었죠, 그래도. 예. 아, 근데 뭐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포커 치셔가지고 부자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스트레인지하게. 좀 더 투자가 많은 거네요. 한국님이 만나신 분들은. 근데 사실 20명 중에서 공통점을 뽑아보려고 하면은 네. 유일한 공통점 딱 하나는 그들은 다 투자를 했다밖에 없어요, 사실. 아. 나머지 다 달았어요. 부동산도 있고, 코인도 있고, 저기 주식도 있고, 비상장 기업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도대체 있는 건가?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책을 썼어요.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아. 예. 저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환국님의 결론, 파이어족이 갖고 있는 공통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꼽아 주신 거잖아요.